본 선수가 세계 챔피언에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BF까지 포함하면은 네 번째 세계 챔피언에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죠. 네. 자, 아주 뭐 여유 있고 얼굴 아주 깨끗해요. 지인진 선수. 자, 지인진 새로운 세계 배드급 챔피언.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KBM 황현철입니다. 자, 지인진 관장님과의 지난 시간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2부입니다. 전 WBC 투타임 세계 패더급 챔피언 지인진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세계 타이틀 도전하기 전까지의 얘기. 네네네. 처음에 이제 복싱을 시작하면서 그 성장 과정, 네. 또 이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었는데, 자, 이제는 꿈에 그리던 그 에릭 모랄레스와의 세계 타이틀 매치 그 얘기부터 오늘 좀 들려주시죠. 네네. 10년 정도 걸렸네요. 그렇죠. 파티 매치 하는데. 그러네요. 91년에 네네. 데뷔해서 네네. 2001년에 도전을 네. 했으니까 만 10년이네요. 네. 저도 파티 매치 처음이라서 긴장도 많이 하고 기대도 됐고, 특히 또 상대가 모랄레스라는 선수여서, 기대치, 또 제가 세계 타이틀 매치 챔피언 될 수 있는 그런 검증의 시간,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그 상대가 천하의 에릭 모랄레스, 네. 뭐 멕시코의 슈퍼스타고 네. 40전 전승, 네네. 진짜 말도 안 되게 강했던 선수인데 좀 쫄진 않았어요. 전 개인적으로요, 뭐 어차피 세계 챔피언이 되려면은 어느 누구든 뭐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이길 자신도 있었고, 뭐 그 당시에 워낙 대단한 선수였지만 그 선수 못 이기면 챔피언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자신감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 흥분도나 그런 뭐 또 경기장에 대한 사실 시합장 가서 경기장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스테이플스 센터. 네네. 한국에서 뭐 시합하다가 외국 가서, 외국도 뭐 언제도 가봤지만, 원래 선수랑 할 때 경기장에서 뭐 그때부터 떨리더라고요. 경기장 딱 들어가서 간 정도로 뭐 보고, 현장 보고 나서 막 떨리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런 데서 내가 시합하나?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하긴 그때 3대 세계 타이틀 매치였잖아요. 네네네. 로이 존스. 네, 로이 존스하고, 그 리카르도 마이로가, 마이로가. 앤드류 루이스. 맞아. 그 경기가 이제 같이 세팅이 네네. 됐었는데, 와, 근데 교민들도 그때 많이 왔었죠. 네, 그렇죠. 그때 박찬호 선수도 그때 그 한참. 기사 봤어요. 네, 박찬호 선수가 만나서, 항상 주가가 있을 때라서 또 LA에서 시합하니까 예. 그때 시합장도 뭐 박찬호 선수 왔었고, 그리고 또 그 미리 또 사전에 또 LA에서 하니까 또 교민들 사전에 또 가서 시합 전에 한 달 전에 가서 홍보도 같이 해주고. 한 달 전에. 네네, 한 번 했어요. 미리 시합 당일이 송방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초청을 해서 거기서 홍보하고 와서 다음에 이제 또 다 훈련하고. 훈련하고 다시 또 가서 시합한 그 기억이 납니다. 네. 박찬호 선수랑은 동갑이시죠? 네네. 네, 73년 동갑이죠. 그렇죠. 네. 그 막상 그 천하의 모랄레스를 링에서 마주한 그 느낌은 어땠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 선수가 그렇게 대단한 선수인지 몰랐었어요. 전적이나 뭐 그런 타이틀이나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메이더보다 더 포인트가 더 높았던 선수였으니까 그 당시에. 인기가 더 좋았고. 네네네. 근데 그건 알고는 있었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 선수 어떤 선수도 상관없이 저는 뭐 챔피언이 될 자신 있고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뭐 경기력에서 그거는 딱 증명이 됐는데 네. 모랄레스가 정말 적지 않게 놀라고 그 시합까지 모랄레스가 경기 끝나고 그렇게 망가진 얼굴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판정에서는 조금 밀린 그런 이제 스코어가 이제 나왔어요. 그때 좀 어땠어요, 기분이?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한동안 계속 이겨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합 다 끝나고 나서 뭐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기대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내가 뭐 저도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손 들어줬으면 이런 바람도 좀 솔직히 속으로 있었고, 근데 그만큼 선전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적지에다가 뭐 그 정도 판정이면 저는 뭐 점수가 좀 많이 뭐 나타나는 또 그런 거 떠나서 인정하긴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좀 시합은 마치고 아쉬웠던 게 다시 한번 붙어줬으면 싶었거든요. 그때는 뭐 자신도 있었는데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 그래야 되나, 저는 한 번 시합을 링에서 주먹 섞어본 사람은 그 파악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해보면은 그 선수를 더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뭐 다시 못해서 아쉽긴 하죠. 그런 선수들이 있죠. 리매치에 강한 네. 선수들. 예. 월등히 강한 선수들은 또 리매치가 별로 없어요. 상대 쪽에서 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 모랄레스 시합은 진짜 국내에서 했다면 그 지챔프님의 손이 올라갈 수도 있는 시합이었지만 그 모랄레스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지위 또 슈퍼스타로서의 그 현지에서의 그런 반응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이기지 않으면 사실상 판정으로 적지에서 이기기에는 어려운 그런 그 네임밸류를 가진 선수였죠. 그때 모랄레스랑 지고 나서 그 복싱을 그만두지 않을까 이런 그 걱정을 복싱 팬으로서 저는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했었나요?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요. 시합을 지고 갑자기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당연히 챔피언 되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 이제 시합 끝나고 나서 운동을 저보고 시합 지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아들 운동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왜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전화 왔을 때 간장님 사모님한테 근데 엄마 이제 아들이 시합 치고 외국에서 시합도 치고 챔피언 안 되고 속상한데 사모님께서 간장님 말 안 들어서 졌다고 막 그렇게 푸념을 하셨대요.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근데 저야 뭐 그때 미국에 다 있었을 때니까 가서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이거는 뭐지 우리 어머니가 그 사모님한테 당연히 뭐 걱정하시고 뭐 아쉽고 좋은 하니까 의미에서 그럼요. 이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게 좀 속상하셨나 봐. 많이 속상하죠. 네, 시합 친 것도 아들이 그러는데 뭐 누구 말 안 들어줬다 뭐 했다 졌다 이런 게 들리니까 어머니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챔피언들 자신 있는데 이거 우리 어머니한테까지 그런 감정 들게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서 잠깐 그만둘 생각을 했었죠. 네. 하지만 그 나중에 이제 인터뷰 때 말씀하시기는 그 다른 선배들이 이제 그만뒀다가 또 네. 복귀하고 그만뒀다 복귀하고 이런 모습은 좀 별로 보기 안 좋았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선배님도 뭐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하고 이런 마음 제가 그걸 좀 봐왔었고요. 그럴 때 느낀 점은 그만둘 때 확실히 그만두자. 왜 미련 갖지 않을 때까지는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만둔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또 주위에서 또 선배님들이나 복싱 팬들이나 그분들이 저한테 많이 아쉬움을 많이 강조했죠. 너는 할 수 있는데 왜 이대로 그만두면 너무 아깝다. 그런 게 좀 있었죠. 모랄레스전 마치고 왔을 때 네. 복싱 매니아들이 한번 자리를 만들어줬잖아요. 챔피언 벨트도 맞춰주고. 저는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정말 복싱을 사랑하고 또 저에 대해서 기대치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많구나. 몰랐었죠. 몰랐었어요. 있는 예, 줄.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이 났어요. 저를 좋아하는 분이 있구나. 챔피언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죠. 그때 수십 명이 진짜 강남에 모였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때 우리 편집장님 처음 뵀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렇게 이제 모랄레스전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마이클 브로디에게 도전하기까지 2년 3개월이 걸렸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3번 전초전을 가졌어요. 네.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전초전이었고 네. 그 중에 기억 남는 거는 이제 그 성향수 네. 시합. 성향수 후배죠, 저랑. 그렇죠. 네, 친한 후배고, 그 체급도 페더스코트 같았기 때문에 또, 관심도 있는 선수였고요. 네. 하지만 네임밸류로 봤을 때는 이제 일반 복싱 팬들이 볼 때는 아니 왜 전주전을 굳이 한국 선수와 이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뭐 시합 전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프로모터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입장에서 맞춰서 뭐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기에 대한 뭐 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황영수 선수랑 그 매치를 했겠죠. 네. 근데 기는 좀 빠졌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양수랑 서양수 선수랑 해야 되나 이런 매치를 그런 좀 것도 있었고 의미가 없는 시합이라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인 챔프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훗날 얘기지만 또 그 서양 선수가 그 관장님 얘기들은 양수가 너랑 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양수한테 직접 내가 물어봤더니 양수는 아이 선배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걸 들었을 때 보면 이제 관장님들이 또 오히려 약간 또 중간에서 이렇게 매치하지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긴 프로모터 입장에서는 외국 선수를 부르려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항공료나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네. 국내 선수와 시합하는 것이 이제 유리할 수도 있었겠네요. 어차피 또 시합은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이제 어쨌든 세 번의 그 논타이틀전 전추전을 거쳐서 영국에서 이제 마이클 브로디와 네. 그 타이틀 결정전이 결정이 됐어요. 네. 그때는 기분이 어땠나요? 우선 뭐 개인적으로는 몰라이스 선수가 계속 갖고 있길 바랬고요. 한 번 더. 네, 하고 싶어서. 저는 어차피 제가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도 아니고 이제 30대 가면서 넘어가면서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랜 방어전보다 큰 선수들 빅매치 그때 또 당시 패더급이 너무 황금체이었거든요. 와 이거 하메드 선수라든지 뭐 바레라 뭐 마르케즈 뭐 파키아오 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빅매치를 너무 하고 싶었죠. 근데 뭐 여건상 또 뭐 프로모터 입장상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매치가 안 됐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예. 그럴만도 하겠네요, 네. 진짜. 제가 뭐 유명호 선배님, 짱용 선배처럼 10매차, 15차, 17차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거든요. 네. 브로디를 이제 결정이 돼서 네. 어쨌든 뭐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무승부가 나왔는데 네. 일단은 그 승자 이제 아나운서가 영국에서 발표할 때 프롬 서울 코리아 인진치에서 이제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TV 중계 보던 저희들은 전부 챔피언이 네. 됐구나 맞아요. 하고 들은 거 이제 보고서는 그 몇 시간 지나고 났더니 네. 이제 기사가 네. 그게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진짜 화나했겠어요. 그 당시에 아마 방송이 딜레이 됐을 거예요. 아, 딜레이 녹화 방송이.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은 제가 챔피언 되고 나서 집에 전화했거든요. 나 챔피언 됐다고. 그랬더니 집에서 너 왜 시합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합 보는데 새벽에 그런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 이제 방송은 시합 그 챔피언 되고 방송이 끝났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라카룸 가서 판정 결과도 오래 걸렸지만 라카룸 가서 그때 슐레만 회장이 와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시합이 판정 번복이 됐다. 채점 오류가 생겨서 재대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통보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챔피언 되고 방송 끝났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한 30분 뭐 라카룸 시합 끝나고 라카룸 가서 벨트도 다 인정 받고 링에서 끝났거든요. 이제 라카룸 가서 통보 받아서 거기서 이제 승인이 된 거죠. 결정이 이제 제 제압을 하는 걸로. 멘붕 오지 않았어요? 잠깐 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또 김주성 선배님, 황수원 선배님이 축구. 응원하러 왔었어요. 그 당시에 또 여기 트레이너 연수인지 아무튼 맨체스터에 계셔가지고 왔는데 오셨는데 지금도 그게 좀 기억이 나는 게 그분들이 오히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복싱계에 이런 선례가 있냐, 오히려 저한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안 된다. 뭐 오히려 영국에 대한 이 행포 아니냐, 나라에 대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멘붕은 왔죠. 처음에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이런 세계 타이틀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한 번 있었죠. 아, 진짜요? 국내에서 76년도였는데 네. 네. 염동균 사장님이 네. 이제 그 리고르토 리아스코랑 이제 시합을 해서 네. 이겼어요. 네. 그 판정 발표를 이제 하고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 네, 번복이 됐어요. 그거는 그 기구협회에서 그 주심이 주심이 처음에 이제 리아스코에서는 올렸어요. 네. 그랬는데 폭동이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주심도 내려갔는데 복싱 팬들이 다시 이제 링 관계자들이 링을 끌어올려서 바꿔서 염동균 선수가 이긴 걸로 이제 진짜로요? 했었어요. 근데 시합 내용 자체가 염동균 선수가 이긴 시합이니까 뭐 우린 그런 줄 알고 다 이제 잠들고 했는데 그 당시는 인터넷 시대도 아니었고 며칠 있다 WBC에서 그 전보가 날라온 거예요. 와. 그래서 챔피언이 못 되고 그 후에 이제 로얄 고베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설례는 있습니다. 아, 그래. 저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었죠. 이제 손 들어줬고 끝났기 때문에 챔피언 인정하고 그 대신 뭐 방어전을 1차 방어전 의무적으로 그 선수랑 해라 브로디랑. 그랬으면 좋았을 저는 텐데. 그게 맞다고 듣고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배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정했는데 본적으로 하고 다시 결정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잠깐 뭐 멘붕으로 왔었는데 한편으로는요 그 바로 그냥 괜찮았던 게 얘랑 또 한다고? 또 때리면 이기면 되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전보다 2차전이 훨씬 수월했던 부분은 일단 한번 섞어봤던 선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고 저는 반대로 그 선수도 오히려 기가 죽었다는 생각 들고 그래서 그 선수랑 다시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 오케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대전료를 좀 더 준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우선 뭐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자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제가 프로모터는 아니기 때문에 선수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뭐 그때 당시 풍산 이거서 회장님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풍산 이거서 회장님께서 뭐 저 개인적으로 뭐 좋고 나쁨이 있겠지만 또 좋은 점, 고마우신 점을 얘기하자면 또 말 그대로 저를 세계랭킹 상위 1, 2위로 계속 유지하게 했었다는 거 저거는 뭐 어느 정도 인지하고 감사드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또 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뭐 대전이라든지 계약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아쉬움이나 좀 미련이 남는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브로디 선수랑 2차전 할 때는 기간도 정해졌고 뭐 그 이후에 뭐 제가 뭐 다른 시합을 한 것도 아니고 바로 뭐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한 거잖아요. 7개월 이후에 한 건데 그때는 뭐 준비 기간도 충분했겠다. 뭐 다시 이 선수랑 하니까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있지 하고 멘붕이 왔다가 네. 아 근데 얘랑 또 오케이 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챔피언 인정 못 받는 거는 너무 뭐지 멘붕이 왔었는데 얘랑 다시 뭐 오케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그 자신감이 예. 있었네요. 한 번에 붙어보고 나서. 근데 근데 저는 보는 입장에서 느낀 건데 브로디가 1차전에서 다운을 당하고 나서도 그 달려들었잖아요. 네네. 별로 기죽지 않고. 네네. 근데 2차전에서는 1라운드에 다운 당한 다음에 네. 완전히 멘탈이 좀 무너진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2차전 때 시합장 현장에 가서 느낀 건데요. 이제 조인식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유롭고 자신감 있고 한데 그 선수는 약간 뭐 저랑 눈 맞추는 것도 피하는 것 같고 그냥 막 의기소침해. 1차전 때랑은 좀 너무 달랐어요. 아, 경기 전. 네네네. 저는 자신 있는데 그 선수는 약간 뭐지? 막 이런 느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쫄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 오히려. 그렇죠. 이거는 뭐 사람뿐이 아니라 동물도 느끼는 본능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확실히 브로디가 좀 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보였어요. 네. 화면으로도. 그리고 그 선수도 막 이렇게 뭐 약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펙트잖아요. 완전 파이터죠. 네, 근데 1차전 때 이제 제가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현지 사람들도 저한테 얘기하는 게 초반에 이기다가 중반에 네가 너무 밀리다가 후반전 가서 네가 중반에 밀리길래 너 후반 가면 지지 않을까 막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팬들이나 보시는 분들은 좀 불안해 보일 수 있었지만 저는 이제 후반에도 힘을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좀 스타일 따라서 좀 의아스러울 수는 있는데 브로디 선수는 이제 그걸 느꼈을 거예요. 중반에 제가 만약에 후반까지 계속 밀렸다면 끌려갔다면 근데 내가 후반에 하는 거 보고 그 선수 약간 멘붕이 왔을 수도 있어요. 예. 일리가 있네요. 예. 근데 제가 느낀 김민지 선수는 뭐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대부분의 경기를 봤을 때 마지막 라운드를 뺏기는 건 못 봤어요. 항상. 그러니까 마지막 라운드는 세계 타이틀이든 논 타이틀이든 그러니까 10라운드, 11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때는 꼭 그 라운드를 따내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만큼 이제 뒷심이 그게 있다는 건데. 그리고 저는 마지막 라운드 되게 중요히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미지 팬들한테 심어주는 그리고 팬들한테 열정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마지막 라운드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끝나고 나서 힘 남으면 의미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예전에 저 어렸을 때부터 운동할 때 시합 다 끝나고 막 셋업싱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힘 남아도는 선수. 뭐 케어를 이겼거나 뭐 그런 그건 생각이 이해할 수 없는데. 있는데 판정까지 가가지고 힘 넘쳐가지고 막 이런 소리 보면요 속으로 했어요. 저걸 왜 지금 쓰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는 그래 내가 있는 거 쏟는 게 맞다. 뭐 무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팬들도 있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는 좀 혼자만의 몸에 배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는 무조건 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게 봤군요. 어쨌든 뭐 그런 것도 뭐 그걸 모르는 복서들은 없을 텐데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라운드에 내가 잘해야지 하지만 몸이 안 따라주면 못하는 거고 체력이 안 받쳐주면 또 못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종의 어떤 능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브로디와 이제 2차전 재대결을 하러 떠나기, 영국으로 떠나기
이틀인가 전에 네네. 그 아들 아들, 성민이가 이제 네네.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달 가까이 2, 3주 그 정도는 더 일찍 나왔어요. 예정일보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가서 태어나는 거 못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기 전에 3월 2일 날 태어났거든요. 가기 전에 바로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저는 어떻게 보면 마음 편히 간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4월 10날 경기를 했으니까. 네네. 복덕이었죠. 예. 네. 정말 복동이네. 둘째는 또 로페스랑 태어났죠. 맞아요. 그때 타이틀 뺏겼다가 다시 11개월 만에 시합할 때 또 그 해에 또 딸이 태어났죠. 네. 그 아들과 딸이 지금 이제 20대네요, 전부 다. 그죠? 예, 다 성인이 됐습니다. 네네. 브로디를 꺾고 이제 챔피언이 돼서 그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네. 진짜 뭐 다 가진 기분이었겠어요. 그렇죠. 일단 영국에서 또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영국의 교민들 네. 많이 도와주신 분도 있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국에서 챔피언을 또 한국이 아니라 또 외국에서 따왔잖아요. 영국에서 또 복싱의 또 메카고 또 발원지인 영국에서 땄을 때 개인적으로 영국에서 또 그런 복싱에 대한 그 팬들의 그런 마음도 받아봤고 그래서 한국 가면은 와 국기사냥도 국기사냥이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래서 되게 행복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런던의 박정준 씨가 네, 좀 네. 많이 도와주지 네, 않았었나요? 그 형님 동생하는 사이인데 네. 처음 1차전 때부터 이제 연을 맺어가지고 계속 2차전 때도 그렇고 음식이라든지 또 교민들이 또 단체 버스로 대전해서 응원도 와주시고 음식거리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그 정준영 이하 그 회장님들 그 교민들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분들이 막 그때 예, 머리띠 예. 특별한 막 그래서 딱 옷 티셔츠 입고 응원해 주셨는데 그 몇만 명 관중 중에 몇 천 명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백 명. 몇백 명이죠. 근데 네. 전 진짜 그분들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분들 빨간 티셔츠 그분들만 보이더라고. 입장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그 사람들만 신경 쓰더라고요. 많은 힘이 됐겠네요, 어우.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시합 딱 KO로 이기고 나서 링에 올라가서 그쪽 보고 이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그 뒤돌아서 화면은 뒷모습이 잡혔거든요. 그 응원단을 보고. 예, 가가지고 했던 게 그분들이 지금도 저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같이 버스에서 인사도 했었는데 정말 고맙더라고요. 여기까지 응원하러 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되게 뿌듯하면서도 감사하고 되게 기억이 나요. 뭐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그 교민분들 입장에서는 거기 사는데 네. 우리 선수가 와서 이런 그 감동을 준다는 건 정말 평생에 있을까 말까 또 그런 기쁨을 지챔프님이 선사한 겁니다. 아무튼 그 입장은 다를지 모르지만 서로 뭐 행복, 기쁨을 줄 수 있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외국이 더 편했겠어요. 미국에서도 교민들이 그렇게 해주고 영국에서는 또 2번이나 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세계 타이틀 매치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한 7번 정도 했는데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한국에서 2번인가 3번인가 세 하고 번밖에 여기서 안 4번 하고 네. 근데 오히려 외국이 뭐 편하다고 할까? 편한 거보다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열정이 더 많아요. 외국 가면. 국내 오히려 더 막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시합 전에 외국인 하는 것보다 거기서 국가 할 때 야 이거는 그래 나 혼자 복싱 그거는 뭐 우선적으로 맞지만 뭐 나를 대표해서 싸울 수 있는 이런 느낌 감정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아, 국가대표. 네. 그래서 외국이 개인적으로 더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국내에서 시합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시합하는 게 저는 더 기대된다고 생각해요. 값어치도 있다고 생각 들고. 네. 네. 물론 값어치가 더 있죠. 국내에서 이기기도 힘든 세계 타이틀 매치를 또 적지에 가서 이긴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따내고 나서 3개월 만에 이제 1차 방어전을 가졌는데 네. 스가마이치 선수와의 경기는 뭐 이제 많은 복싱 팬분들 다 보셨을 거고 네. 현장을 가서 이제 보신 분들도 네. 많을 텐데 네. 그때는 감량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제가 뭐 챔피언 되고 나서 많이 먹었을 거고 주위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컨디션도 뭐 핑계지만 뭐 준영이 쪽에 에러도 있었고 솔직히 그런 부분 때문에 시합 때 결과적으로는
되게 뭐 멋질 수 있어요. 멋있게 비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KO를 이겼기 때문에. 근데 내용적으로 따지면요, 저는 정말 못하고 뭐 안 좋은 컨디션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는 맞거든요. 네. 아, 본인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네. 그 시합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못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인 것도 알고 있고 뭐 KO를 수도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경험도 보였고 체중에 대한 것도 보였고 그런 부분에서 팬들 입장에서는 뭐 멋있게 뭐 멋있는 경기였을지 모르지만 불안한 느낌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KO신 자체가 너무 강렬했고 또 통쾌한 그런 승리였죠. 근데 저도 지인진 챔프께서 그렇게 흔들리는 건 그 경기 때 처음 봤어요. 6라운드 종료 공과 네, 동시에 네. 스가마의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네, 맞고 글로브가 사실 땅에 다 닿거든요. 땄어요. 저도 네. 그거를 뭐 현장에 있을 때는 인지 못할 수 있지만 나중에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충격 맞고 한 거를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 울리고 스가마는 다운 시킨 줄 알고 근데 종이 같이 울렸기 때문에 그 우리 지챔프님은 이제 정신 없어하다 로프를 딱 잡고 이제 네. 있었고 근데 주심이 다운 아니라고 코너로 가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어쨌든 그렇게 흔들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 이제 하는 느낌은 있었죠. 저 모랄레스 선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충격받는 주먹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예. 모랄레스 전도 그렇고 그렇게 흔들린 모습은 없었어요. 제가 프로 와서 데뷔전 때 다운 2번 당했다 했잖아요. 그 후에 다운 당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 예. 맞습니다. 하지만 또 초인적으로 그 라운드를 지나가서는 또 일방적으로 이제 몰아치면서 결국 KO를 이끌어내면서 근데 사실 그때 스가마를 언론에서 굉장히 약체 도전자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 이게 복싱이 이제 80년대 지나서 인기가 없어지면서 그 당시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복싱 전문 기자들이 없었어요. 아, 예. 이 스가마가 약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강한 펀치를 가지고 있고 네. 작전 자체를 얘네들이 자기들이 완전히 언더독이라고 이제 평가하면서 부담감을 줄이면서 와가지고 그렇지 절대 약한 선수가 아니고 만만한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입장으로 평가하자면은 오히려 고시모토라든지 뭐 로돌프 이 로페스. 선수보다 저는 뭐 기량적으로는 이렇게 밑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1차 방어를 이제 타이틀 따고 3개월 네. 만에 이제 거의 100일 만에 이제 통과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1월에 토미 브라운과 이제 유스 챔피언이었고 네. 토미 브라운이 아직도 선수 생활하는 거 아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 나이 뭐 40 넘고 그 당시에 되게 어렸으니까요. 그렇죠. 유스 챔피언이고. 어렸으니까 근데 지금 살쪄가지고 뭐 예, 주니어 웰터 뛰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도 우연찮게 확인했는데 어. 깜짝 놀랐습니다. 막 시험도 길러가 중년 아저씨가 돼가지고 살쪄가지고 네, 봤습니다. 아직도 선수라고 있고 그 경기가 이제 2005년 1월에 했었죠. 네. 1월에 이제 그 스위스 그랜드 호텔 네. 컨벤션홀에서 했었는데 그 경기는 뭐 그다지 큰 뭐 위기도 없었고 네. 무난하게 그냥 완봉을 한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아니 그 선수 같은 경우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이제 젊다 보니까 회복력이 좋은 선수였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멋지게 KO를 이겼어야지 팬들한테 보기 좋아할 수 있었는데 뭐 제 입장에서 제가 KO 시키려고 뭐 달려들었거나 오버페이스 했으면은 오히려 더 역할을 했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저도 어떻게 보면은 KO 시키려고 막 도전자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굳이 욕심부리지 않고 완벽하게 때리고 이겨보자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그 시합은 뭐 팬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시합은 뭐 지나고 나서 뭐 아쉬움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팬들한테 죄송할 건 없죠. 저희도 팬들한테 좀 화끈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 KOS는. 네, 그런 게 조금 충분히 어떻게 보면 KO를 시킬 수 있는 선수는 맞거든요. 뭐 어느 선수를 만나도 그런 건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KO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도 있었죠. 네. 보니까 그 토미 브라운이 로돌프 로페스를 이겼더라고요. 아, 그 호주에 같이 예. 오시니까 아, 그 로페스는 이제 멕시코인데. 아 멕시코구나. 유스타일 예, 때 예. 한번 이제 진적이 아. 있었더라고요. 아, 로돌프 선수하고요? 네, 둘이 이제 했던 경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두 분을 상대해 봤잖아요. 판적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브라운 선수, 토미 브라운 선수가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이제 상대를 해봤으니까. 예. 왜냐면은 그 토미 브라운 선수는 그 당시에 뭐 또 회복 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로돌프 선수보다는 훨씬 기량적인 거 스피드는 더 빠를 수 그때 센스는 세기는 힘은 로페즈가 훨씬 세겠죠. 근데 그거를 뭐 12라운드까지 뛸 수 있는 체력만 있다면 충분히 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둘이 했었구나. 했었어요. 뉴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예. 그거를 이기고 지첸코한테 도전한 거예요. 토미 브라운은. 그리고 로페스는 이제 좀 돌아서 복싱보다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 정상, 패더급의 정상을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다 톱 레벨들의 선수였죠. 패더급에서. 뭐 제가 뭐 이거는 거만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타이틀 매치 아까 7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오히려 그 구시모토 선수하고 로돌프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제일 약한 선수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로돌한테는 이겼지만 구시모토한테 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계 챔피언 배틀 한 번씩 했잖아요. 덕분에. 저 때문에 뭐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따지면은 그 전에 했던 선수들 브로디 선수라든지 뭐 챔피언 선수들이랑 급의 선수들 세계 레벨 선수들 너무 빡센 선수들이랑 해서 그래요. 모랄레스를 처음 했으니까. 모랄레스 선수 말고 뭐 빡센 거는 뭐 저보다 이제 잘한다고 느낀 선수는 솔직히 없었는데 모랄레스 선수가 워낙 대단했으면 그런 게 많이 영향이 있겠죠. 네. 돈 얘기 좀 해볼게요. 챔피언 되면서 이제 그 브로디랑 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뭐 결정전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걸로 짐작은 하는데 얼마 정도 받았는지 공개해 줄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뭐 대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고 또 결혼하고 나서 챔피언에서 그런 그렇죠. 돈 문제도 당연히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결정전은? 네, 결정전 할 때. 두 번째 2차전 할 때는 5천인가 6천인가? 좀 더 받았군요. 네, 좀 더 받았던 기억이 좀 나요. 솔직히 이것도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제가 그 계약서, 원본 계약서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아니란 게요. 제가 원본 계약서가 아니라 한글로 된 계약서. 그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던 그런 부분인데, 저는 진짜 원본 계약서를 뭐 안 본 적도 있으니까요. 그럼 계약서 사인 안 하고 세계 타이틀 매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제가 뭐 선수가 그런 거 지금 와서는 뭐 다 따져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있으신데 그 당시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워낙 또 시기적으로 관장의 프로모션이 사는 부분이지. 그래서 저는 그 KBC 같은 경우도 그런 계약서 다 원래 소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원본 계약서 다 있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긴 하고요. 솔직적으로. 그 원본 외국에서 시합할 때는 원본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걸 보고 승인을 해줍니다. 네. 그래야지 제가 그 대전에도 그 사람들은 뉴스가 알려 지금 가서 지나서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인 거죠. 원본 계약서를 아니라 원본 계약서는 말 그대로 뭐 그분이 직접 개인적으로 사인해도 되는 거고 한국 계약서한테 주고 거기다 사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면 브로디랑 경기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4천, 6천 받은 거고 그걸 경기 전부터 알고 받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대중적으로는 지금 같으면 내가 바보 같은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입장도 내세울 입장도 아니었던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세타팀의 찬스였고 만들어준 것도 고마운 거지. 그 부분은 분명히 고맙죠. 네. 하지만 또 그렇죠. 이걸 다른 부분.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투명하지 않은 거를 좀 느끼긴 했었죠. 그럼 국내에서 스가마 H와 1차 방어전, 토미 브라운 2차 방어전 때도 계약서 그때는 당연히 썼겠죠. 그때는 국내에서 했으니까. 그때 얼마쯤 받았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많이 받질 않았습니다. 뭐 1억 이상 받은 적은 없고요. 국내에서? 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전료가 1억이면 매니저 33%, 트레이너 10%, 43% 뛰고 하면은 뭐 선수한테 57%인데 세금 뛰면은 또 뭐 불까지 뭐 45, 뭐 55%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국내에서 했을 때는
브로디 선수 영국에 있을 때보다 덜 받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제가 실수령액이. 네, 실수령액이. 그런 부분은 뭐 저도 오래돼서 그런지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많이 받지 않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영국에서 그 박정준 선배도 그렇고 형들이 얘기하는 게 너는 니보다 브로디가 더 많이 받았다, 더 벌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농담으로 그런 게 좀 있었죠. 더 이상 안 물을게요. 그리고 이 부분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로돌프 선수랑 했을 때 챔피언 다시 땄는데, 대전용 문제 같은 경우, 이게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저는 유명호 선배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진아, 세계 챔피언 1차 방어전이랑 17차 방어전이랑 대전료가 왜 다르냐? 원래는 같아도 되는 거다. 인지도나 뭐 챔피언 딱 그것인데 대전료 방어에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인지도나 뭐 스폰서라든지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프로 인정하는데 선수니까 인기가 다르면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대전료는 뭐 챔피언이라고 다 다른 건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델프 선수랑 챔피언, 저 이제 챔피언 뺏겼다가 다시 상대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95도랑 해야 되는데 95도 선수가 지는 바람에 상대가 바뀐 건데 그 당시에 제가 대전료 받은 거 달러로 계약했는지 뭔지 계속 모르겠습니다. 그때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제 챔피언 다시 따오는 게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대전료 같은 경우 딱 수령하는 게 2,000불? 2만 불? 저한테 떨어진 게 그때 환율을 계산하니까 880만 원 제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던 게 세계 타팀 매치인데 근데 뭐 주최 측에서는 도전자니까 뭐 그럴 순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그것만 조명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저도 기억은 나요. 그때 네, 이제 은퇴하신 후에 네. 이제 뭐 챔피언의 대전료에 대한 그 기사들이 이제 좀 잘못 나와가지고 아니, 제가 뭐 타이틀 매치 때마다 그렇게 받았으면 운동 안 하죠. 근데 뭐 95도 선수랑 할 때 또 뭐 1억이라는 더 많은 돈도 받아봤으니까. 95도랑 할 때는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억 2천에 4천 정도 받은 것 같은 게 실수령이. 실수령이. 네. 근데 그때도 정확한 계약서 없이. 계약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 측에서는 널 데리고 오느라고 너 대전으로 뭐 3, 4억 책정했다. 근데 저한테는 4억이면은 저한테 최소 2억은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돌아서 듣는 얘기라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고 이거는 뭐 당연히 그 결과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액수가 책정이 돼서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이 돼서 내가 얼마를 받는지를 선수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선수가 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그거를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념이나 액수를 모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김진희 과장 같은 경우는 세계 챔피언 되기 전에는 어디가 챔피언 아니니까 열심히 챔피언 되고 나서 하자. 그래서 제가 말 그대로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은 챔피언도 아니는 이런 느낌, 뉘앙스, 그런 느낌이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고 반대로 또 과장님이 그 열정에 대한 걸 제가 뭐 전혀 무시 못하죠. 그런 제가 시간이 지나서 과장님 입장을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느낌이 더 많이 생긴 거고 나이가 들면서 한편으로 그 당시에는 좀 아쉬웠던 거죠. 선수가 알아야 될 권리인데 그거를 몰라야 되나? 그리고 그걸 뭐 당연히 가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된 말로 요즘 세상이면은 조사받고 구속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시대상이니까 20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렇지 않고 또 하나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지천프님과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그 얘기가 하나 있는데 돈 때문에 세계 타이틀을 한 건 아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 세계 타이틀의 가치가 난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다시 기억이 챔피언 있어요. 딸 때요.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챔피언 9.5도 전산대 판정도 지고 나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만둘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도 있고 또 하나 챔피언 해봤잖아요. 그렇죠. 따기 전에는 열정이나 희망이나 꿈이 있어가지고 목숨 걸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었는데 오랫동안 몇십 년을 참아 운동만 해왔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챔피언 되고 나서 느낀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옛날 장정구 유명호 선배님 때 그 인기지도나 뭐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대전료도 그렇고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저 시기적으로 챔피언 됐을 때 똑같이 챔피언이 됐는데 제 기대치는 이거였는데 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낮은 거는
당연히 나아졌죠. 나아진 건 무조건 맞죠. 근데 기대치가 컸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열심히 했었고, 근데 되고 나서 기대치가 이건데 반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막상 해보니까. 네, 지금 되고 나서 오히려 더 희망이나 열정이나 조금 더 식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은퇴하려고 했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또 챔피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 다시 한번 챔피언 될 수 있는데 너 그만두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지금 불합리한 거 챔피언 다시 따오면은 조금 만들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주위에서 이제 선배들이나 복싱인들이나 또 관장님들 프로모터나 이런 걸 저한테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챔피언 될 자신이 있었어요. 상대가 혹시거든 로페스에서 바뀌든 뭐 하든 내가 능력껏 열심히 해서 싸워서 그 선수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거 따서 뭐 하지? 근데 그 당시 또 뭐 아시겠지만 땄잖아요. 근데 대전효가 실수명에 880만 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환율에서. 그때 11개월 만에 내가 스폰서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 1년에 그 구지모토 선수한테 대전 받은 거 까먹는 상황이고, 반대로 11개월 만에 시합을 했는데 대전효로 88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럼 세계 챔피언인데 1년에 880만 원 벌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회의가 느낄 때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뭐 아시겠지만 여기서 뭐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케어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걸 걔네들이 저한테 악용한 거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결혼을 처자시키는 상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좀 있었죠. 네. 알죠. 그거는 뭐 당시 제가 어쨌든 지챔프께서 반납한 타이틀을 뭐 타이틀이라는 걸 형체로 가져온 건 아니지만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2007년도였죠. 그때 네네. 전화를 저한테 이제 하셔서 저 권투원에 근무할 때였으니까 오늘 가겠습니다. 반납하러. 왜? 그랬더니 타이틀 반납하러 가겠습니다. 네. 오! 일단 알았어 하고 이제 와서 타이틀 반납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 발칵 뒤집혔어요. 네. 그래서 저희 고모님은 WBC에다가 이제 사진 전송하고 언론에서도 이제 난리가 나는 그 시발점이었고, 근데 그때 우리 지챔프님의 얼굴을 보면서 저도 만류를 못하겠더라고요. 만류를 많은 못하겠고. 분들이 그 당시에 좀 개인적으로 그랬던 거 보면 저는 박탈이 아니라 반납을 하고 싶었던 네. 거예요, 선수 입장에서. 그리고 김정희 과장님한테 제가 반납하겠다 했더니, 반납하겠다 했더니 김정희 과장님께서 그때 난리 나셨죠. 난리 난 것도 그렇고, 야, 니 나중에 난리 나,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네가 그냥 그만두면 되지 무슨 반납이냐. 저는 그만두기 전에 내가 반납을 하고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설마 권투 협회나 뭐 매니저분들이나 뭐 내 주변민들이 민지가 설마 반납이겠냐 이런 입장이 컸겠죠. 그렇죠. 그죠. 설마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 고생해서 딴 타이틀을 그냥 반납하겠냐고, 한 번만 더 싸워서 지더라도 뭐 대중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입장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조금 회의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중간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참았던 게 결정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납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완전히 응어리가 이제 맺혀가지고 그 반납이라는 어떤 상징성, 이제 이거 이 권투 나 반해 이거를 이제 김진규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그만두면 되지 뭐하러 반납하냐, 맞는 말이거든요. 그냥 하지만 그 상징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죠. 진짜 힘없는 선수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그때 한 거예요. 저도 뭐 그 당시에 다 해보고 싶으면 못 해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복싱 후배들한테 좀 몇 가지의 좀 혜택도 아니지만 혜택이라는, 그때 아시잖아요. 종신계약이라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예, 말도 안 되는. 계약 기간이 없다는 자체만 해도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뭐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들 그때 막 선수협회 만들고 막 그럴 때인데. FA를 막 하고 있어요. 네네네. 정말로 복싱인들이 협회, 그런 선수협이 필요한데, 특성상 뭐 힘들겠지만, 후배들이 불이익당하는 거 좀 싫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후배들이 저처럼 세계 챔피언이 되는데도 대여를 못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당한다면 꿈과 희망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반납하는 입장이 생기는 거여서 복싱 팬들은 저를 또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요. 근데 그거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팬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존중해주는 부분이고, 반대로 입장을 바꿔 나누면은 제 입장에서는 후배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계약 기간이 뭐 바뀌어도 좀 현실적으로 또 똑같이 연장해서 간다는 느낌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챔프님 때문에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그 네. 5년을 이제 넘지 못하게 바뀌었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1년, 2년 뭐 계약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신계약으로 선수를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 챔프님의 영향이 있죠. 다만 어떤 선수로서의 그런 그 권리를 참 잘 만드는데 이제 기여를 하셨는데 지금 선수들이 아직 세계 챔피언이 안 나온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은 나아질 거라고 이제 보는데 어쨌든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 저도 그랬었고 잠깐 돌아가서 이제 코시모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코시모도 경기는 좀 진짜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중계했던 그 임주환 그 캐스터분 또 한병호 선생님 이 해설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의 진진 선수 정말 잘 싸웠다 이제 그렇게까지 다 갔는데 판정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물론 적지라서 이제 편파 판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선 뭐 핑계지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고요. 그때 감기도 걸리고 눈도 막 빨개 충혈되고 붓고 막 그런 상황이었고 그건 뭐 제 잘못이니까 난 핑계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판정 쪽으로 봤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느낌이 뭐 적지였고 제가 또 너무 열정적이 못하고 개인적인 거를 뭐 저의 잘못, 뭐 컨디션 조절 이런 거 다 약간 내려놓고요. 판정 결과만 봤을 때는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적지라도 내 손 들어주지 않을까 선수들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뭐 2대1로 졌다고 했을 때 조금 의아하긴 했죠. 아무리 적지라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첫 점표를 봤는데 제가 이긴 심판은 뭐 4.4점, 4점, 5점 116대 112였어요. 그래요? 그리고 95도가 이긴 거는 이제 1, 2점으로 이긴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둘 다 한 점 차. 한 점 차예요? 하나는 그때 그러니까 처음 발표가 아니다. 그 태국 부심이 노파라시 115대 112. 그러니까 3점 차로 코시모도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요? 3점 차요? 근데 이제 왜 3점 차냐면 11라운드에 버팅이 있었을 때 감점을 당했어요. 네. 그때 이제 규정이 이제 고의적인 버팅이 아닐 경우에도 상처를 입으면 상처를 내게 한 쪽이 1점 감점이거든요. 그 적용이 되는 바람에 이제 115대 113이 이제 스코어였는데 112가 된 거고, 그러니까 116대 111, 그러니까 5점 차, 116대 113이었는지, 그러니까 그 감점이 다 포함된 거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이 114대 113이었어요. 그러니까 11라운드 감점이 없었다면 114대 114였죠. 근데 그 감점이 교묘하게 그렇게 작동을 하는 바람에 그냥 뭐 모든 게 안 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아까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제가 뭐 최선을 다하지는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뭐 예전 같은 모습 보이지 못한 건 제 실수고 그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적지지만 뭐 손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결과가 나와서는 뭐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저희 프로모션 측에서 그쪽에 이제 제소했겠죠. 이 시합 봐라, 뭐 다시 재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준도 선수가 쿠션 1차 방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고준도 선수가 1년 전에 뭐 1차 방어전에 뭐 키오로 지는 바람에 상대가 바뀐 거죠. 아무튼 뭐 그 경기는 뭐 저희 인터뷰가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그 코시모도 선수와 우리 지첸프님의 경기는 이미 올라와 있을 거예요. 논란의 경기 리뷰를 저희가 한번 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난 그 일부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때 그 경기 끝나고 코시모도 위로하러 가는 게 맞죠? 잘했다고 위로하러 갔는데 첫 부심이 이제 코시모도가 이겼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돌아오던 그게 기억이 나요.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두 번째 부심은 이제 그 지첸프의 손을 들어줘서 1대1. 그런데 마지막 부심이 이제 한 점 차로 코시모도를 이제 해줘서 어안이 벙벙했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드는 게 11라운드 딱 끝나고 나서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죠. 적지지만 내가 이겼다. 수고했다. 그래서 제가 프로 갔어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지금 생생한 게 근데
수고했어요.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오는데 갑자기 관중들이 와 하잖아요. 그래서 뭐지? 그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와 하면은 말 그대로 일본에서 그 그렇죠. 선수가 이겼다는 거죠. 판정하는데 그래서 뭐지? 의아스러워서 왔는데 나중에 또 조용하면 또 내가 이긴 거고 뭐 걔가 이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거 뭐 제가 일본말을 다 못 알아들어도 관중도 이거만 보도 분위기가 아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네요. 진짜 인사할 때 딱 오는데 그 판정관한테 와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했었던 지금 있어요. 지금 기억이 맞습니다. 그거까지 캐치하셨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만둘까 말까 하다가 다시 이제 그래서 로페스한테 이제 도전을 결심을 하고 그때는 이제 저도 뭐 근무했을 때기 때문에 트레이닝 할 때도 많이 가보고 사실 그때도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체중 빼는데 정말 애먹었었어요. 로페스 할 때도. 제가 보통 10kg에서 13kg 왔다 갔다 이렇게 중량 감량을 했는데 젊었을 때는요 10kg 빼도 열심히 운동하면 빼고 그렇죠. 뭐 회복력도 좋고 했는데 어느 순간 빼는 것도 힘들고 회복은 안 되고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중량에 대한 고충도 많았죠. 나중에 왜냐하면 또 제가 뭐 방어전 말고 체급을 올린다고 바로 또 타이틀 매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비즈니스상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체급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자신은 없어지는 거고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그런 걸 느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2007년도에 파키아오랑 교섭을 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했다면 논타이틀이라도 우리 시챔프님의 대전료가 한 5억 정도가 보장이 되는 그런 얘기가 오간 걸로 저는 확실히 알고 이거 있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것도 그냥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얘기해 제가 주시죠. 이거성 회장님을 만났었거든요. 잠깐 나와라 그래서 가서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 구두 계획까지 했습니다. 아, 파키아오랑. 파키아오랑 하면 아니죠. 제가 파키아오 본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챔피언이었잖아요. 그죠. 파키아오는 저보다 인지도는 있지만 제 타이틀을 차근차근 뺏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이게. 근데 이거성 회장님께서 와라 파키아오랑 시합 뭐 마카오? 마카오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합을 하는데 네가 꼭 파키아오랑 타이틀 매치 해야 된다. 저야 속도가 땡큐죠. 땡큐죠. 저는 그런 시합을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나름대로 이제 그쪽 우리가 주최식이 아니라 그쪽이 프로모터니까 그래서 그때 하는데 대전용 문제 때문에 이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뭐 계약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구두로만 이제 왔다 갔다 한 거겠죠. 근데 이거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언지를 던져준 거죠. 너 박형환이 어떠냐? 대전이 얼마 주된테 하자. 이런 건데 그때 제시한 대전료가 얼마였어요? 또 여기서 또 잠깐 얘기하자면 대전으로 뭐 되게 큰 금액이었어요. 근데 뭐 5억, 4억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한테 혹시부터보다 더 많아 나한테 손 떨어지는 거. 대전료는 솔직히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게 대전료가 만약에 뭐 10억, 20억이다. 너한테 뭐 얼마 주게 이게 아니라 너한테 얼마 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대전료에 대해서 10억이면 10억 뭐 그러면 너한테 뭐 5억 주겠다. 뭐 3억 주겠다. 그럼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나한테 말 그대로 1억 줄게, 2억 줄게. 할래 안 할래.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도 없이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좀 약간 얘기인데 뭐 기억이 제가 뭐 금액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의사님이 너한테 1억이나 2억, 뭐 1억 준다고 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줄게 박현할래?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 내가 챔피언도 아니고 도전자도 아니고 박효 인지도 있고 내 챔피언인데 예를 들어서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근데 제가 거기를 거의 2배 가까이 올렸어요. 1억 준다 그러길래 나는 못하겠다 2억 달라고 했더니 형 알았대요. 막바로? 그래서 제 기분이 이거 3억달에 주고 2배, 3배 올려도 줄 상황이네? 오히려 더 불신이 더 좀 생긴 건 있어요. 말 한마디에 내가 안 했으면 그냥 하는 그 정도 그걸로 그냥 계약할 텐데 이 문제는 뭐 그 정식으로 학교 측이랑 박대령 프로모터 통내 그쪽이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다가 안 된 거니까 어지만 구두로는 뭐 얘기 중에서 저한테 얘기한 건데 제가 대전료를 그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1억 줄게 하자. 저 챔피언 2억 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그때 더 저한테는 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내가 노력을 해볼게 아니면 뭐 내 걸 좀 더 주고 뭐 스코어 잡아볼게 이런 거야.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그 전에 프레싱 쌓였던 게 더 쌓였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셰프님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네. 얼마를 계약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너한테 얼마를 줄게라고 했으면 납득이 참 쉬웠을 텐데 밑도 끝도 없이 얼마 줄게 학교랑 해. 2배 주세요. 알았어. 진짜 황당했습니다. 저 혼자 오늘 집에 오면서 파케오랑 시합해야지 오늘 들뜨면서도 그 생각 들면서 뭐지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 이런 게 떠오르는 것도 있고. 아쉽네요. 지금은 이제 이런 사례는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유. 네,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은퇴를 결심하게 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도 또 됐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 오페 선수랑 다시 타이틀 따기 전에도 고민이 있었는데 따고 나서 또 회의감이 또 온 거죠. 따면은 말 그대로 컨트가 바뀌고 난 또 챔피언도 없고 복싱계 뭐 일단은 저 때문에 한 게 맞죠. 근데 한편으로는 복싱계 프로복싱 쪽에서는 챔피언도 없고 이제 내가 챔피언이 있어야지 복싱이 침체인데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뭐라 그러지 격려라든지 아니면 네가 좀 해보자 복싱 좀 살려자 네가 좀 챔피언 다시 따오자 따서 좀 다른 데 변화 좀 시켜보자 챔피언 없이 유명한 선배님 저한테 그런 말한 게 기억이 나요. 인신아 챔피언 아닌 사람이 얘기해봤자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냐. 챔피언 힘들지만 다시 따고 나서 네가 네 입장 얘기를 했을 때 그 요건이 더 파급력이 더 크지 않겠냐. 맞는 말씀이죠. 네, 예, 그래서 챔피언 따자. 챔피언 따고 나서 한번 뭐 방법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챔피언 딸 자신이 있었는데 저 속으로 그랬거든요. 뭘 바뀔까? 근데 막상 또 대전유라든지 챔피언 따고 나서 그 느낌을 받았을 때는 이거는 더 이상 나에 대한 개인적인 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 사이를 또 그때 한참 인기 올라가던 K1에서 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뭐 최영수 선배가 그때 영수 형이 K1에 있었었고 솔직히 영수는 저 K1 온 거 원하지 않는 건 맞아요. 영수는 뭐 인간적으로 홍콩사는 사이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저도 솔직히 K1 가고 싶은 건 전혀 없었어요. 내가 반납하더라도 K1 갈 일은 없었죠 원래는.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 그 사정이나 어떻게 보면 저희 내가 등을 거주고 있는 거죠. 대충 얼마 버냐 얼마 버냐 내가 K1 가면 얼마 주겠다. 그 조건에 걔네들은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악용한 거죠. K1은 뭐 간 거는 뭐 팬들 입장에서는 뭐 배신이다 아쉬워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팬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코트인데 관계자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는 않고요. 안 가게 만들어줘서 맞잖아요. 세계 챔피언 현역 챔피언이 왜 가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 선택이기 때문에 뭐 격려와 즉타야 뭐 그런 거 이해나 이런 건 뭐 개인적으로 감사하면 되는데 뭐 후배들한테는 그런 게 조금 미안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챔피언 돼도 저처럼 돈 못 받고 대우 못 받는다? 이거는 뭐 저에 대한 저만 받고 있었던 약간에 대한 불이익일 수도 있고 잘못된 크게 오버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후배들 세계 챔피언 되면은 대우 자신 있으시잖아요. 세계 챔피언 나오면은 뭐 대중이 많이 먹고 인기 좋고 하지 만들 자신 있으시잖아요. 그 대우는 이제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프로모터들이 해주는 거고 네네. 일단 선수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프로 선수라면 당연히 인기와 부와 명예에 누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그게 안 되면 선수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이유가 있고. 없죠. 네네. 부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둘 다 안 된다고 그렇죠. 하면 네.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만 뭐 보장이 되고 또 복싱이 국민 관심도나 뭐 정책적으로 차근차근 잘 기초부터 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좋은 선수 나와서 그 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도 그게 꿈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선수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세계 챔피언에 대한 꿈보다 뭐 자기 한국 챔피언 아니면 자기가 스펙 이런 부분 때문에 부딪히는 게 개인적으로는 뭐 고마우면서도 좀 아쉽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운동하는 시대에 지금 세계 챔피언이 있고 롤 모델이 있으면 나도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이미 20년간 세계 챔피언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현역의 롤 모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역 선수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걸 이제 뚫고 누군가가 이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도 없던 동양 챔피언이 작년에 2씩이나 나오고 세계 랭커도 3명씩이나 나왔으니까 좀
나아지길 바라야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정말 전설의 패더급 살바도르 산체스가 가지고 있던 말씀이 죄송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살바도르 산체스 네. 선수 얘기하잖아요. 제가 WC 패더급 타이틀 매치 딴 것 중에 하나가요. 너무 개인적으로 뿌듯한 게 산체스 선수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가 그 선수를 진짜 어떻게 보면 저 패더급 팀에서 이 선수 영웅이다. 그렇죠. 그리고 워낙 또 좋은 선수, 유명한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야 될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네. 말씀하셨듯이 네. 복싱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산체스라는 선수의 타이틀을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에 대한 개인적인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그걸 2번씩. 그래서 더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투타임 그리고 자기 WBC 패더급 챔피언을 2번 획득하셨는데 국내 2명밖에 안 계세요. 유명호 챔프님 그리고 우리 지인인 챔프님. 자기의 타이틀을 또 다시 따온 예. 유명호 선배님이야 이제 자기를 이겼던 선수를 다시 이기고 이제 따왔지만 호시모토가 뺏겨서 그럴 기회가 이제 없었고 김영광 선수는 양대기고 어쨌든 세계 챔피언이지만 또 나름의 독보적인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챔프님 오늘 만나 뵈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자, 지인진 선수의 2번에 걸친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